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임팩트라는 이커머스 전문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계시는 안승보 대표님하고 전상혁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창립 멤버입니다. 저희는 지금 쇼피파이에 대한 지식이 국내에 아직 너무 희박해가지고 지금 초기에 이제 얼리 어답터들 대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뭐 궁금하신 내용들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임팩트라는 이커머스 전문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계시는 안승보 대표님하고 전상혁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창립 멤버입니다. 저희는 지금 쇼피파이에 대한 지식이 국내에 아직 너무 희박해가지고 네, 저희는 이커머스 전문 개발사 글로벌 임팩트라 하고요. 현재 쇼피파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발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쇼핑몰 제작부터 해서 쇼피파이 앱 개발, 기술 지원, 기술 컨설팅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연 발표를 맡은 저는 글로벌 임팩트의 대표 전성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요. 지금은 제가 개발자이고 개발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학 시절에 아마존 이베이 셀러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잠깐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회사를 운영해 보고 싶어서 무역 사업을 접고 개발자의 길을 지금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15년도쯤부터 해서 해외 판매를 하면서 내 쇼핑몰, 흔히 말하는 자사몰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외 판매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처럼 자사몰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쇼피파이 같은 플랫폼도 아직 덜 성숙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환경이 나아지긴 했어요. 쇼피파이 완성도는 거의 지금 정도만 해도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배송을 지원해주는 물류 회사라든지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도구나 인프라들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아직 국내에 많이 없어가지고 도구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계속 만들 생각이고요. 쇼핑몰 제작이나 앱 개발 지원까지 해서 해외 판매하는데 지식적인 기술적인 장벽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외 진출을 망설이지 않게 해결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저희 창립 구성원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육성하는 IT 인재로 최종 경쟁률 약 100대 1을 거쳐서 선별된 인원들이고요. 과학기술부의 소프트웨어 기관 출신들입니다. 저희는 현재 사업성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창업진흥원하고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약 1억 원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진행받고 있습니다. 또한 샤피파이 공식 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다양한 뉴스의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장을 제공해 주신 티쿤 글로벌하고도 함께 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저희 소개 마치겠고요. 일단 오늘은 쇼피파이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 위주로 드릴 건데요. 듣고서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 있거나 하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궁금한 게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따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을 또 해드리니까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저희랑 얘기를 나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글로벌 임팩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쇼피파이를 사용하시는 기초적인 방법하고 심화된 내용들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된 내용들을 아낌없이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쇼핑몰 화면 설계라든지 마케팅, 개발, 그리고 이커머스에 관한 전반적인 폭넓은 주제의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Q&A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막히는 부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로는 쇼피파이가 대체 뭔지, 쇼피파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이 쇼피파이에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쇼피파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쇼피파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한번 쇼피파이 툴을 같이 사용해 보면서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제로는 쇼피파이와 비슷한 이커머스 서비스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쇼핑몰에서 고객한테 상품 결제 대금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PG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 개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주제로는 쇼피파이의 주요한 플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플랜은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쇼피파이를 사용할 때 다달이 내가 얼마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제에서는 쇼피파이의 강력한 생태계를 알아볼 건데요. 쇼피파이의 테마와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주제에서는 쇼피파이를 사용해서 쇼핑몰을 구축하고 계신 저희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쇼피파이가 왜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쇼피파이가 대체 뭘까요? 쇼피파이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은 자사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사몰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자사몰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나만의 자체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제에서는 쇼피파이를 사용해서 쇼핑몰을 구축하고 계신 저희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쇼피파이가 왜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쇼핑몰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자사몰과 플랫폼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쿠팡이나 아마존,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옥션, 이베이 같은 이런 것들을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거랑 자사몰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려면 플랫폼의 규칙과 정책을 따라야 하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는 물건들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 판매자가 여러 명 있는 셈이에요. 근데 쇼피파이로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요, 내가 쇼핑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규칙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오직 내 쇼핑몰에서 내 물건만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를 이용하면은 나만의 쇼핑몰을 아예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도메인이나 사이트 주소부터 내가 원하는 이름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쇼핑몰 디자인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쇼피파이는 오로지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만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가 될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아마존과 쿠팡에 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마존의 예시인데요. 똑같은 물건을 여러 명의 판매자가 팔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 거의 대다수의 모든 플랫폼들이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해서 판매 대금에 대한 일정 부분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던 화장품 브랜드 사이트인데요. 자사몰을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사몰은 브랜드의 온전한 소유이고요.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D2C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브랜드가 중간에 어떠한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런 자사몰을 만들면 중간 유통책이 없고 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별로 안 들어서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본질은 사실 고객과의 소통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주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에서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자사몰에서는 내 고객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고객을 이해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성공이 거의 고객과의 소통과 대화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사몰이 브랜드의 성공에 있어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마켓 플랫폼과 자사몰 중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회사도 있고 한 가지만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컨셉이나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픈마켓 플랫폼과 자사몰의 차이와 쇼피파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쇼피파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쇼핑몰이 고객한테 보이는 부분, 이 웹사이트 화면을 꾸미고 설계하는 스토어 빌더 기능입니다. 기술적인 지식이 없고 개발을 아예 몰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웹페이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블럭들을 추가하고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면은 이 스토어 빌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쇼핑몰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관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주문들을 처리하고 상품을 업로드하거나 마케팅하고 분석하는 등 모든 것들을 이 하나의 화면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페이지만 잘 알아도 쇼피파이로 쇼핑몰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요한 메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과 제품, 고객 관리, 마케팅, 분석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리자 주문 메뉴에서는요, 당연하게도 들어온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이 어떠한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그다음 결제는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배송사의 트래킹 번호나 배송 정보를 입력해서 고객이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는 모든 주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 주문에는 주문 번호나 고객 이름, 주문 날짜, 상태 등이 표시됩니다. 인보이스를 출력할 수도 있고 흔히 생각하시는 쇼핑몰에서 주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제품 매뉴얼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품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상품의 제목이나 설명, 이미지, 가격 등을 설정하고 SKU라고 하는 재고 관리용 번호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또 상품을 그룹화해서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겨울 신상품이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겨울에 인기 있는 상품을 한데 모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은 제품을 분류하고 재고 관리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쇼피파이에는 이런 기능들이 매우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또한 재고를 추적해서 상품이 품절되지 않게 잘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자동화 기능인데요. 자사몰을 운영할 때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데요.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 이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동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몇백 명만 되어도 일일이 메일을 하나하나 발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툴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게 한 가지 예시인데요. 해당 그림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고 구매는 아직 하지 않은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자동화한 겁니다. 만약에 고객이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결제를 하지 않고 중단을 했다고 한다면 고객이 구매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매를 할 의사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자가 몇 시간 뒤에 구매를 다시 상기만 시켜줘도 판매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마우스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특정 행동을 하면 몇 시간 뒤에 어떤 마케팅을 내가 하겠다, 이런 작업을 상상하는 대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케팅 자동화 작업들을 쇼피파이에서는 이미 템플릿으로 많이 만들어 두어서 바로 가져다가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자동화 작업들은 예를 들면 뉴스레터에 구독해주는 고객분들에게 자동으로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혹은 처음으로 우리 쇼핑몰을 방문해주는 고객분들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자동화 기능을 잘 활용하면 매출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고객과의 소통을 더 긴밀하게 만들어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게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고객 그룹을 묶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고객 세그먼트를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쇼피파이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객들을 편하게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류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고객 유형마다 마케팅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 내 상점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는 VIP 고객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고객 분류를 VIP 고객들과 일반 고객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쇼피파이 세그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VIP 고객 목록을 뽑아서 앞서 말씀드린 이메일 자동화 기능을 연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스포츠 의류를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남성용 의류가 있고 여성용 의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쇼핑몰 홍보 이메일을 고객들한테 보내주는데 남성 고객들한테는 여성 의류를
전혀 추천해 줄 필요가 없고 여성 고객들한테는 남성 의류를 추천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남성 고객한테는 남성 의류만을 추천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여성 고객한테는 여성 의류만을 추천하는 이메일을 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쇼피파이에는 이런 세그먼트 기능이 매우 강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룹의 고객 데이터도 추출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더 좋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날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 사이트에 방문을 했는지, 특정 기간에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심리나 행동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쇼피파이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줘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보고서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고객의 획득, 그다음 고객의 행동 패턴 분석 등이 있습니다. 고객 획득 보고서에는 특정 기간 동안 방문자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었는지,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객 획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잘 활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의 효율을 분석해보고 방문자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객의 행동 패턴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내 쇼핑몰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검색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혹은 고객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많이 방문했는지, 모바일로 많이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 관련 보고서를 활용해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쇼핑몰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쇼피파이와 같이 자사몰을 만들어주는 다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는 카페24, 아이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들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쇼피파이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약 25%에 해당하는 460만 개의 쇼핑몰이 쇼피파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쇼핑몰 4개 중에 1개는 쇼피파이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20%에 해당하는 350만 개의 쇼핑몰이 워드프레스 기반의 우커머스를 만들어졌고요. 다음으로는 윅스, 스퀘어스페이스, 에크위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 따르면 쇼피파이 점유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탑 9개의 쇼핑몰 솔루션으로는 쇼피파이, 우커머스, 윅스, 스퀘어스페이스, 에크위드, 오픈카트, 프레스샵, 마젠토, 카페24 순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카페24는 국내 솔루션인데요. 약 20만 개의 쇼핑몰이 현재 카페24로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쇼피파이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쉬운 사용성과 부족함 없는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쇼피파이 고객의 대부분이 쇼피파이 쉬우면서도 기능이 탄탄해 선택한다고 합니다. 쉬운 사용성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능들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확장성이 매우 좋고요. 굉장히 큰 회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이런 특성들 때문에 현재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은 작은 소상공인부터 글로벌한 상장 회사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골고루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약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게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큰 회사들이고요. 아모레, 마몽드, 이니스프리,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있고요. 헬리녹스나 디스이즈 네버댓 같은 유명한 브랜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코리안이나 티쿤글로벌, 알테아 같은 전문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은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준비하시면서 PG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PG는 온라인 결제를 대행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이 PG가 꼭 있어야 되고요. 이 결제를 대행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내가 패딩을 사러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옷을 직접 입어보고 가격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싶으면 카운터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구매 방식이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온라인이면 쇼핑몰에서 웹페이지에서 패딩을 구경하다가 마우스로 구매 버튼을 누르고 페이팔이나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휴대폰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PG가 온라인 결제를 대신해줘서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하여금 많은 결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구매 방식은 그래서 PG사는 여러 카드사, 은행들하고 미리 계약을 해놔서 쇼핑몰의 온라인 결제를 대신해주고 결제 수수료를 받는데요. 쇼핑몰을 만들면 PG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를 받는 이유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환불이나 반품 정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괜찮은 쇼핑몰인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고 PG사를 쇼핑몰에 연결하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 쇼핑몰에 다양한 PG들을 연결해 줘야 되고요. 그래야 고객분들이 결제하기가 편해집니다. 현지에 맞는 다양한 PG 옵션들을 찾고 PG사랑 계약을 하고 내 쇼핑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쇼피파이에 PG를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쇼피파이 페이먼츠라고 하는 쇼피파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PG가 있습니다. 주요 해외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구글페이나 애플페이를 지원하는데 현재 국내 사업자로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해외 사업자를 등록해서 쇼피파이 페이먼츠에 가입을 하거나 혹은 외부 PG사를 연결해야 됩니다. 해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을 통해서 쇼피파이 페이먼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쇼피파이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외부 PG사에 대한 연결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PG사와 계약하고 나서 내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에서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PG는 판매하려는 국가의 현지화된 결제를 많이 지원하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PG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같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쇼피파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쇼피파이로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월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용료는 $25부터 $2,000 이상까지 다양한 플랜들이 있습니다. 플랜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상황에 맞게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먼저 베이직, 쇼피파이,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플랜을 설명드릴게요. 월 이용료가 각각 $25, $65, 그리고 $399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장기간으로 내가 사용할 계획이라면 연간 결제를 25%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플랜이 3개인데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결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제 수수료라 하면 내 쇼핑몰에서 물건이 구매가 될 때마다 쇼피파이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어가는 거예요. 결제 수수료는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쓰면 최대 0.5%, 외부 PG를 쓰면 최대 1.5%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쇼피파이 페이먼트가 훨씬 수수료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직 플랜을 사용하고 외부 PG를 쓴다고 하면 결제 수수료 2%가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서 어드밴스드 플랜을 쓴다면 결제 수수료는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제 수수료만 놓고 본다면 월 매출이 약 200만 원 정도일 때는 베이직은 4만 원, 어드밴스드는 1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출액과 월 이용료 그리고 결제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면서 내 사업 상황에 맞게 플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운영 중인 자사몰의 규모가 크다면 좀 더 높은 플랜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극초기라면 베이직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플랜입니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에서 선택할 만한 플랜인데요. 최소 월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자세한 금액은 쇼핑몰 규모에 따라서 쇼피파이와 협의 후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플러스 플랜은 쇼핑몰을 10개까지 확장해서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 플러스 전용 기능 등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나라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존 쇼핑몰을 그대로 복사해서 언어와 디자인만 바꿔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모든 쇼핑몰을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플랜들은 하나의 계정에 한 개의 쇼핑몰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으면 2개의 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야 될 정도가 된다면 이 플러스 플랜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쇼피파이 테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쇼피파이 테마를 사용하면은 개발자나 디자이너 없이도 쇼핑몰을 쉽게 디자인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 테마 스토어에는 무료와 유료를 포함해서 약 163개의 공식 테마가 있는데요. 쇼피파이 테마 스토어에서 내 브랜드의 이미지와 맞는 테마를 선택하고 구매한 후에 내 쇼핑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이나 업종별로 다양한 디자인의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괜찮은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테마를 구매하는 이유는 미리 디자인이나 개발이 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패키지 형태로 받아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예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모두 잘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 기획이 아직 없으시다면 테마를 사용해서 빠르게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테마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수정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테마 편집기를 사용하면 쇼핑몰을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어떤 공지사항을 숨기거나 개발 없이도 간단하게 문구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 편집기 기능으로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웹페이지를 내가 쉽게 혼자서 구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 형태로 정확하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개발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쇼피파이는 소셜 로그인, 챗봇, 리뷰, 이메일 마케팅, 배송 관리, 제휴 등 정말 많은 쇼핑몰에 도움을 주는 앱들이 있는데요. 이런 쇼피파이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쇼피파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만으로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내 쇼핑몰에 부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피파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고 앱 이용료만 내면 쇼핑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국내 카페24나 아이맵 같은 쇼핑몰 솔루션에도 이런 앱들이 있는데요. 현재 쇼피파이와 카페24, 아이맵에 등록된 앱의 개수는 대략 8,000개, 약 300개, 50개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쇼피파이는 2009년도부터 누구나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앱이 있는 거고요. 이 다양한 앱들 때문에 쇼피파이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앱이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에 소셜 로그인을 연결하려고 할 때 카페24나 아이맵은 6개에서 7개의 소셜 로그인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상으로 만드는 쇼핑몰 솔루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소셜 미디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는 소셜 미디어가 또 있을 텐데요. 이런 글로벌 쇼핑몰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 많이 쓰는 소셜 로그인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쇼핑몰에 들어온 고객이 로그인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예시와 같이 쇼피파이가 글로벌 쇼핑몰에 적합한 이유는 쇼피파이가 그 어떠한 서비스들보다 현지화된 현지 사업을 대상으로 할 때 필요한 앱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쉽게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고 풍부한 앱 생태계에서 내가 하려는 사업에 맞는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무한한 기능의 확장성을 가졌습니다. 쇼피파이의 기본 기능과 테마만으로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서 쇼핑몰을 운영해 보시면서 마케팅이나 CS 혹은 리뷰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때마다 쇼피파이 앱을 찾아서 하나씩 붙여나가면 됩니다. 핵심은 쇼피파이로 시작을 하시고 쇼피파이 앱을 활용하면서 원하는 형태로 쇼핑몰의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의 확장은 곧 나의 쇼핑몰 운영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고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쇼피파이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 중인 예시 프로젝트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티셔츠 주문 제작 쇼핑몰인데요. 저희에게 의뢰주신 분께서 이제 티셔츠 주문 제작 쇼핑몰을 만드시길 원했습니다. 일반 쇼핑몰하고는 조금 다르게 쇼핑몰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편집하고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저런 디자인 편집 툴이 열리게 되고요. 쇼핑몰 고객은 저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마우스만으로 쉽게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주문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면 쇼핑몰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편집 툴 기능까지 있어야 되는데 쇼피파이는 이미 화면과 같은 디자인 편집 앱이 있어서 앱을 사용해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카페24나 여타 다른 서비스에는 이런 유사한 앱이 있기는 하나 앱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커스텀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주문 제작 쇼핑몰을 만들려면 제작에만 최소 몇 천만 원이 들어갔을 텐데 몇백만 원으로 해결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앱의 생태계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앱들이 존재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티쿤 JP 오픈마켓을 구축한 사례인데요. 현재 구축 중인 티쿤 JP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도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오픈마켓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기능이 부족한데요. 쇼피파이 앱의 생태계가 워낙 글로벌하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앱들이 많습니다. 그 앱들 중에 쇼피파이 쇼핑몰을 오픈마켓으로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앱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앱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오픈마켓 쇼핑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앱과 쇼피파이가 없었다면 아마 직접 개발하는데 정말 몇 억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핵심은 쇼핑몰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능들을 쇼피파이가 완벽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기본적인 기능들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능들마저 글로벌한 쇼피파이 앱 생태계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쇼핑몰을 만들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쇼피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가장 강력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에 목차에서 쇼피파이 기능에 대해서 말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이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좀 쉬는 타임을 가지면서 화면 전환을 하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쇼핑몰을 만들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쇼피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가장 강력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에 목차에서 쇼피파이 기능에 대해서 말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이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좀 쉬는 타임을 가지면서 화면 전환을 하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쇼피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가장 강력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에 목차에서 쇼피파이 기능에 대해서 말려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좀 완벽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쓰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에 올린 상품이 일본의 주요한 종합몰이나 전문몰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티쿤 재팬만 이용해도 일본의 주요한 인터넷 쇼핑몰에 다 올라가니까 활용하면 될 거예요.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쿠팡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단 여기에 올리는 것까지는 쿠팡하고 똑같은데 여기 올린 게 라쿠텐 아마존으로 나갈 때는 단일 아이디로 나가요. 일본 법인 아이디로.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어차피 관리도 못할 뿐 아니라 라쿠텐이나 아마존 같은 데는 법인당 한 아이디밖에 쓰질 못해요. 그래서 티쿤이 일괄 관리하는 거로 되고 티쿤이 일괄 관리한 상태에서 다시 각각의 판매자들은 볼 수 있게.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환율 변동이 심할 때. 아니요. 그냥 환율은 9.0 상태에서 100엔, 900엔 상태로 고정해서 해놓으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지금 뭐 100엔 900원인데요. 근데 제조나 유통에서 그 정도는 감당합니다. 제가 해봤을 때 그런 기능은 없는데 물론 이제 뭐 가격을 일괄 조정할 수는 있죠. 판매자시니까. 일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괄 조정할 수 있나요? 판매 가격을 일괄 10% 내리고 싶어요, 내가. 환율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10% 내리거나 10%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건 다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제조나 유통에서 그 정도는 대략해서 우리는
우리도 위탁 받는다는 거는 팔아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 판매가의 50% 이하가 공급가가 돼야 돼요. 50% 이하.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디서나 공급가의 배 이상이 판매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송료가 10% 들어가잖아요. 당장 송료 10% 들어가죠. 그다음에 광고비 10%에서 20% 들어가죠. 그다음에 뭐 인건비 들어가죠. 그럼 30-40%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공급받은 가격의 배 이상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판매가의 30-40% 수준이 공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일본 법인으로 반품 받아줘요. 는 꼭 필요한 물건이면은 매주 한 번씩 수요일마다 우리가 일본 법인에서 배로 부산으로 보내요. 그럼 돌려드려요.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 할 때는 반품은 버리는 게 맞아요.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도 막 반품 클레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손님한테 그 폐기해 주세요 하고 폐기료도 줘버려요. 그거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온다고 해서 쓸 데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막 반품이 문제가 될 정도다. 그럼 상품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돌려드려요. 근데 그래서 뭐 지금 이 시스템 되게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지금도 뭐 김치도 팔아도 돼요. 김치 뭐 건강 기능 식품 뭐 의료 건강 기능 도구 많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마사지기다 뭐 이런 거 팔아도 됩니다. 일본으로 배송이요? 그 여기서 팔리면 일본 신정동 우리 물류센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티꾼이 알아서 보냅니다. 여기서 네. 지금도 뭐 김치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감안해서 티꾼은 위탁받아서 판매할 경우에는 거의 뭐 반 이상 그 50 그 배 이상으로 해서 판다는 걸 감안해서 공급가를 주시는 거고 공급가가 비싸면 티꾼도 올려놓고 안 팔겠죠. 뭐 대충 하고 마는 거고. 근데 이거 뭐 우리도 티꾼도 팔아 보니까 진짜 돈 되네 그러면 열심히 파는 거고 그런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감안해서 티꾼은 위탁받아서 아니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 이상 그걸 감안해서 이제 티쿤도 이제 팔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분 좋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티쿤 입장에서는 뭐 위탁 받았다.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까 뭐 잘 안 팔린다 그러면은 대충 하다가 뭐 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거 뭐하러 티쿤이 계속 하겠어요. 아니야. 근데 어쨌든 티쿤을 그냥 위탁하지 않고 티쿤을 쓰기만 하고 싶어. 그럼 올려놓고 자기가 광고하면 되는 거예요. 미니샵이 생성되니까. 그리고 뭐 오픈 마켓으로도 나가니까 자기가 팔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일본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다 도와드려요. 네. 자동으로 연동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요. 단 지금 일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데는 거의 없죠. 티쿤만 하는 거죠. 네. 자기가 광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티쿤 관련 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지금 요거 진행 더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원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도 어쨌든 다 도와드려요. 네, 5분 정도 더 말씀 나누죠. 잠깐만요. 네. 자사몰. 자동으로 연동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자사몰은 예를 들어서 명함 제작업, 그러니까 오리지널 상품, 그러니까 주문 제작 상품은 오픈 마켓에서 원래 못 팔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함을 쿠팡에서 주문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유가 명함을 제작할 때는 파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픈마켓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사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사몰은 여기에 광고로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그러면 추천하는 사이트 해서 광고는 해드리는데 그건 광고일 뿐이지 상품을 등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니까 단 광고는 등록해준다 해서 판매하는 데 도움은 드립니다. 예. 궁금한 거 뭐? 여기에 자사몰은 여기에 광고로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별도 운송 50%는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머지 운송비는 우리가 책임져요. 예예예. 그러니까 50%가 그냥 우리 그 상품값만 50%가 아니라 공급가에다가 우리가 마진이며 이런 걸 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50% 선이면 사실 티쿠는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본으로 가는 배송비가 보통 상품가의 10%거든요. 그다음에 광고비 무조건 10%에서 20%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창고비 이런 거 따지면은 별로 이제 남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는 티쿤이 일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50% 훨씬 미쳐야지 티쿤은 움직일 거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싸면 쌀수록 좋은 겁니다 서로. 그리고 일단 티쿤을 판매자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제품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동남아는 지금 안 하려고요. 할 수는 있어요. 금방 만들 수는 있는데 미국도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만 합니다. 우선은. 네. 티쿤 법인은 있어요. 근데 아직 운영은 안 해요. 이 오픈 마켓은 운영하지 않는데 일단 일본에만 좀 집중하고 일본이 안정되는 데 따라서 여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 뭐 여기서 공개를 해서 그런데 사실 오픈 마켓을 티쿠는 만들 능력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 안에 쇼피파이 안에 이미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피파이 기능을 활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근데 쇼피파이의 기능을 아무리 활용해도 기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기능은 이제 글로벌 임팩트에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쿤 재팬에 등록한 걸 일본의 각종 종합몰 등에 판매할 때 판매자들 등록한 상품이 이쪽에서 얼마나 팔렸느냐 이런 거 보는 기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만드는 거는 알아서 할 문제고 티쿤 재팬을 통하면 티쿤 재팬 안에서도 팔립니다. 그리고 티쿤 재팬을 또 우리가 홍보할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오픈 마켓대로 나가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이 넓어지는 거죠. 또 편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자사몰로 나가고 싶어는 자사몰 서비스 지원 서비스도 티쿤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걸 쓰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 입장에 준비됐나요? 네. 네. 일단 요거 진행 더 하고요. 오늘 주제에 네. 그래서 아까 말로만 좀 설명드려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좀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 가입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관리자 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지금 왼쪽에 상단에 보이는 요 메뉴들이 이제 80% 정도가 대부분 자주 쓰게 되는 기능들이 될 거고요. 요 메뉴들만 잘 알아도 일단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이 쇼피파이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기능들이고요. 요 기능만으로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 앱스토어라고 있는데요. 쇼피파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다양한 기능들을 좀 찾고 뭐 예를 들면은 리뷰라고 해볼게요. 대부분 자주 쓰게 되는 기능들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리뷰 기능이 따로 필요하다 이러면은 리뷰라고 검색을 해서 지금 리뷰에 관한 앱이 약 710개 정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고 여기 설치를 하면은 내 쇼핑몰에 이 기능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앱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저희 같은 민간 개발사들이 만드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또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온라인 스토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눈알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 쇼핑몰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실제 웹페이지 화면을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누르게 되면은 이 테마를 편집할 수 있는 테마 에디터 편집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여기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요소를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뭐 삭제를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혹은 배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삭제 버튼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애거나 추가를 하거나 뭐 배치를 바꾸거나 그래서 개발을 몰라도 누구나 손쉽게 마우스만으로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 형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딱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개발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갈게요.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혹은 배치를 바꿀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메뉴들을 다시 살펴볼 텐데 홈 메뉴에서는 크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내 사이트에 몇 명이 방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뭐 주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주문은 당연하게도 내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온 목록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중단된 결제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장바구니에 넣긴 했는데 아직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다시 리마케팅을 해주면은 전환율이 나와주면은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제품은 내 쇼핑몰에 올라갈 제품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고객은 이제 오픈마켓이나 이런 거 쓰면은 이런 고객 탭이 아예 없을 거예요. 고객 정보를 아예 주지도 않을 거고. 네, 지금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내가 온전히 내 쇼핑몰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쇼핑몰의 모든 고객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리스트들을 잘 관리하고 모아놨다가 이제 마케팅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세그먼트라고 있는데요. 요걸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세그먼트라 하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고객들을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뭐 주문수가 주문수가 2개인 고객들만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2번만 주문한 고객들의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리스트를 제가 정말 편리하게 그룹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잘 나눠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강의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일단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분석이랑 마케팅을 보실 건데요. 분석에는 쇼피파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쇼핑몰에 대한 통계나 자료들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 뭐 특정 고객들이 뭐 어떤 물건을 제일 많이 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주고요. 이런 통계를 잘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지금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판매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고객의 행동 방식,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이브 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까 마케팅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뭐 이메일을 바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고객 그룹한테만 이메일을 발송을 하겠다. 뭐 빈도는 어떻게 설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일단은 대부분의 기능은 알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설정 메뉴 누르시면은 여기 훨씬 많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또 하나하나 저희 유튜브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는 건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도는 어떻게 설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일단은 쇼피파이 대부분의 관련해서 기능을 질문을 설정 해주시기 메뉴 바랍니다. 그 누르시면은 질문하실 때 훨씬 많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방송 것들을 들으시는 분이 저희 유튜브에서 다 계시니까 다루고 이 있으니까, 마이크 좀 찾아보시면 될것 써주셔요. 같고 모르는 질문 건 또 있으세요?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쇼피파이 네, 관련해서.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24를 통해서 자사몰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쇼피파이로 뭐 변경을 한다고 하면 카페24랑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변경을 한다면 그 사이트를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카페24를 통해서 자사몰을 쇼피파이와 그다음 카페24는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쇼핑몰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솔루션이고요. 기능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쇼피파이가 기능이 더 탄탄하다 정도이고 어떤 서비스를 쓰던지 간에 내가 사업을 하는 그 국가에 맞는 서비스를 쓰는 게 중요한 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사업을 할 거다 이러면은 카페24가 훨씬 맞아요. 왜냐하면 카페24에 국내에 맞춘 기능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앱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 맞춰진 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카페24에 보면은 내가 카페24에 팔고 있는 물건을 11번가에 자동으로 팔게 해준다든지 이런 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쇼피파이는 또 반대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 사업을 할 거면 쇼피파이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카페24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환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던 코드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오는 정도면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익스포트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가지고 고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카페24에 팔고 있는 물건을 11번가에 자동으로 팔게 해준다든지 이런 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쇼피파이는 또 반대로 PG 관련해서 글로벌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할 거면 그 수수료가 쇼피파이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카드사나 페이팔 수수료가 있고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미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던 코드들을 그대로 네, 우선 PG 설명을 드리면은 익스포트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뭐 카드사 PG 수수료, 그다음에 쇼피파이 수수료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페이팔을 쓴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페이팔을 쓰고 쇼피파이의 베이직 플랜을 쓴다고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쇼피파이 PG가 아니라 외부 PG를 쓰기 때문에 쇼피파이에 2%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쇼피파이 수수료는 그 외부 PG를 썼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수료고, 실제로 페이팔로 결제가 일어나면 페이팔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또 있어요. 그게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6.4%가 들어가고 이건 노내는데 페이팔에서 만약에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또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3%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총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쇼피파이 페이먼츠로 수수료를 절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쇼피파이 페이먼츠는 쇼피파이 PG를 쓰기 때문에 외부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고 대략 2.9%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팔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또 있어요. 그게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쇼피파이 페이먼츠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쓰는 카드가 있잖아요. 이런 카드들을 쇼피파이에서 미리 다 연결을 해 놓고 이제 쇼피파이 페이먼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먼츠 심사를 받고 곧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G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냥 이제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자체 P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PG 같은 것, PG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PG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 같은 민간 개발사에서 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같은 민간 개발사가 만든 PG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쇼피파이가 직접 만든 PG가 쇼피파이 페이먼트인 거고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아직은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해외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쓰고 싶다 이러면은 그걸 대행해주는 또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회사를 이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PG 같은 거, 질문. PG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PG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 같은 민간 개발사에서 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방금 PG 관련돼서 연관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쇼피페이 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해외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보통 해당 국가에서 특정 국가에서 홈페이지를 사용한다면 연동이 된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은 쇼피파이랑 그러니까 쇼피파이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진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쇼피파이를 일본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은 일본 사업자가 없어도 일본에 팔 수가 있어요. 전혀 무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쇼피파이에 그 PG를 붙일 때, 일본 PG를 붙일 때 일본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 사업자도 물론 팔 수가 있는데 일본 PG를 붙이지 못하고 좀 약간 좀 기능이 조금 안 좋은 그런 PG들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만 봐도 카드 결제 몇 개만 지원이 안 돼도 고객들이 바로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불리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현지에 맞는 PG를 찾고 계약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간혹 가다가 쇼피파이 그 유튜브 올려줬던 영상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던 그 예시로 보여주셨던 사이트 보니 PG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그 일부러 띄워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현지 법인이나 이런 걸 회사 사업자를 만들어서 연동을 했던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카드 거예요. 결제 몇 개만 지원이 안 돼도 고객들이 바로 네,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해외 사업자가 있어야 그런 결제들을 연결할 수 있고, 저희가 도와드렸던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사업자가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쇼핑몰을 열면은 바로 이제 쇼피파이 페이먼트 심사를 받고 그런 다양한 결제 방법들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 사업자인데 이탈리아에 물건을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언어로 뭐 쇼핑몰을 열고 그 다음에 뭐 페이팔은 간단하게 붙일 수 있으니까 페이팔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사를 받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업자니까. 네,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 안에서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연결하는 거는 뭐 페이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 쇼피파이에서 연동되는 거는 번외의 케이스고. 네, 그거를 페이팔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페이팔 결제를 눌러보면 이제 페이팔 아이디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 이제 누르면은 뭐 다른 방법 해가지고 카드 결제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우선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는 페이팔이면 그냥 페이팔이지 뭐 다른 카드 결제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축을 했던 그 쇼피파이 그 쇼핑몰에 적립금을 결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결제 코드를 만드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눌러보면 예를 들면 뭐 쿠팡을 아이디로 들면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쿠팡 밑에 이제 누르면 뭐 적립금이면 다른 방법 그걸 해가지고 카드 결제를 또 할 수 있거든요. 현금을 주고 대부분의 충전하는 사람들이 시 거기까지는 충전금 잘 같은 모르고, 거를 우선은 구현하는 게 가능한지 그런 갑자기 식으로 할 궁금해졌어요. 수는 있지만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는 페이팔이면 그냥 페이팔이지 뭐 다른 카드 결제 그런 서비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PG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방향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결제하는 게 어려우면 제가 소비자라도 결제를 구매를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는 미국에다 지금 그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서 그런지 그 PG 연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좀 잘 알고 있어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자면 아마존을 통해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쇼피파이를 오픈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결제 수단을 좀 연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 사업자를 당장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렇다고 결제를 좀 어렵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걸 좀 쉽게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혹시
뭐 저희 자사몰에 적립금을 충전하는 식으로 한번 결제를 해놓으면 그 적립금 범위 내에서 좀 손쉽게 결제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나 뭐 그런 식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원래 질문 이게 아니었는데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저의 상황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저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미국 법 기준의 개인정보 정책이 있다라고 제가 듣긴 해서요. 네. 그런 것도 초반에 쇼피파이 구축을 할 때 개인정보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지 세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쇼피파이 안에서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책, 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뭐 특정 상거래법, 그 다음에 뭐 이용 약관, 배송 및 환불 정책, 이런 것들을 아예 관리자 페이지에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다가 이제 뭐 템플릿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경우에 거기다 입력만 하시면은 사이트 내에서 이제 정책이 바로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카페24나 IM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자 그 페이지에 스탠다드 들어가 되어 있는 그 법률 관리자 그 페이지 모듈이 들어가보면 딱 세팅이 되어 정책, 있는데 뭐 쇼피파이는 국가마다 개인정보 그런 보호 것들을 정책, 할 수 뭐 있게끔 특정 딱 상거래법,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니면 저희가 뭐 이용 일일이 약관, 다 하나씩 배송 찾아봐야 및 될까요? 환불 정책, 이런 것들 쇼피파이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그 템플릿은 바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제 뭐 템플릿을 일단 활용하시는, 그리고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도 주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시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법부터 좀 자세히 서치하시고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포인트로 하는 거는 앱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없으면 앱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쇼피파이에 일단 두 기본적으로 분은 영어로 그런 된 앱 그 개발 쪽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 첨언을 하자면 꼭 필요한 제가 앱을 알기로는 만들어 그 달라. 미국에서도 이제 티폰이 주마다 그걸 한 그런 거잖아요. 거고 오픈 마켓의 다른 기본 틀은 그래서 일단은 법부터 그 좀 자세히 서치하시고 그거에 맞게 쇼피파이를 설정을 하셔야 썼는데 그걸로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 없어서 그거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할 때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외부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분들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진행하신 거 기준해가지고 페이를 붙이는 방법이 어떤 게 제일 현실적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게 지금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난이도가 카페24하고 비교해가지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웬만큼 HTML 크게 모르더라도 위직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도 난이도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이 쇼피파이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그걸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역직구 방식을 하든 아니면 해외 직판 방식을 하든 일단 페이팔은 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페이팔을 거의 사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현지에 맞는 피지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나라마다 사용하는 결제 옵션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나라에 맞는 피지사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피지사들과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지사 목록들은 그 쇼피파이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명을 검색하면은 그 해당 국가에서 사업하기에 이제 좀 결제 옵션 받기 편리한 그런 피지사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괜찮은 곳들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또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근데 카페24가 조금 UX라고 하는데 좀 화면 구성이 조금 좀 지저분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투입이 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좀 돈이 많이 투입이 돼야지 개선될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또 쇼피파이가 좀 자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많이 돼서
좀 화면이 되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심플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 14가 조금 UX라고 하는데 화면 구성이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사실 그런 한글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부분이 다 저희 있는지 같은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투입이 이걸 돼서 깔끔한 영문만 정리를 하고 내용이 되어 돈이 있는지 많이 투입이 돼야지 궁금하네요. 개선될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네, 우선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설정에서 바로 그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시면은 한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른 경우가 앱을 연결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 해당 앱에서 뭐 한국어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또 그 앱 자체에서 환경 설정에 이제 한국어로 바꾸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 주면 한국어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앱에서 뭐 한국어 지원 안 해준다 하면은 그 앱은 이제 영어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PG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일본에 판매를 준비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상황마다 진짜 다른 게 예를 들어 한국에 어떤 액션베이라고 하는 PG사는 그 일본 이컨텍스트라고 하고 이제 일본 현지 결제 지원할 때 한국 법인이 있어야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코모주라고 하는 그 해외 PG 업체에서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고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한국 개인 사업자임에도 이제 뭐 일본의 편의점 결제나 이런 것까지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글로벌로 그냥 카드 결제만 받는다라고 하면 페이팔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딱 일본만 노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페이팔로 진행한다기보다 뭔가 코모주나 이런 다른 해외 PG사들을 컨택해서 나한테 유리한 결제 방법을 최대한 지원해주는 곳을 서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고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한국 개인 사업자임에도 이제 뭐 일본의 편의점 결제나 이런 것까지 아까 전달받을 수 PG사 있거든요. 세팅하는 법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글로벌로 이게 한국 카페 결제만 같은 경우에 받는다라고 사실은 뭐 하면 페이팔을 예전보다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간단해져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할 게 그냥 딱 없잖아요. 일본만 그냥 노리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면 바로 이제 연동이 페이팔로 되어버리는데 진행한다기보다 뭔가 코모주나 쇼피파이 이런 같은 다른 경우에는 해외 PG사들을 그 컨택해서 PG사를 나한테 정한 유리한 다음에 결제 그 방법을 최대한 PG사하고 지원해주는 곳을 별도 계약을 서치를 아까 한다고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말씀을 그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쇼피파이에서 매뉴얼화 자동으로 돼 있지 않고 별도로 그 업체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그게 연동이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코모주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제 코모주에서 심사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계약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 사이트에 특정 상거래법을 어떻게 채워야 되고, 뭐 제품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쪽 코모주에 제출을 해야 되고, 대신 계약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쇼피파이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코모주 아이디를 이제 쇼피파이 그 PG 연결하는 곳에 가서 공급업체를 뭐 코모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코모주 로그인만 하면은 그 외에는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내가 직접 현지 그 PG랑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 과정만 조금 수고스럽고 나머지 이제 실제로 개발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워야 되고 뭐 제품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게 그쪽 코모주에 제출을 해야 되고, 잠깐만 이야기 들어봐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계약만 같은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분은 쇼피파이에서는 되게 이게 간단하게 어떤 진행할 수 비전을 있고요. 보셨길래 코모주 아이디를 이제 쇼피파이 어떤 비전을 보시길래 이거를 연결하는 곳에 국내에 가서 좀 한번 이렇게 런칭을 꼭 공급업체를 시켜봐야 코모주로 되겠다라고 선택한 다음에 생각하셨는지가 좀 코모주 로그인만 궁금하고요. 하면은 그리고 그 현재 외에는 좀 다 자동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좀 어떤 게 주로 있는지 내가 직접 그것도 좀 말씀해 현지 그 주시겠어요? PG랑 계약을 네. 한다고 하면 그 계약 그래서 과정만 저희의 비전은 수고스럽고 아까 이제 나머지 살짝 말씀드리긴 개발적으로 했는데요. 연결하는 거는 되게 그 간단하다고 아까 쇼피파이 앱 생태계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있는 앱 하나의 가치가 크게는 몇 조짜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앱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앱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최대한 많은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쇼피파이를 갖고 사업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의 그러니까 쇼피파이 비전은 자체를 보급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아까 건 아니고, 쇼피파이 앱 생태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 거기에 있는 앱 분이 하나의 가치가 일본 쪽 있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그런 많이 앱들을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만드는 일본 판매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되는 앱을 앱을 만들고 개발해서 그러려면은 앱으로 최대한 사업을 많은 하시는 사람을 분이지 도우면서 카피24를 보급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들어야 쇼피파이를 보급하는 건 사업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워낙 한국에 이제 쇼피파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알리면서 뭐 필요하면은 한국에서도 필요한 앱 개발 요청이 있을 때 개발하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오시기 전이었나 봐요. 공식 파트너사인데 그 공식 파트너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쇼피파이 공식 파트너야, 별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쇼피파이하고 카페24와 대비되는 쇼피파이 보급업자는 아니라는 뜻이죠. 대신에 나 일본에 가는 쇼피파이를 만들고 싶어. 그런 거 해드릴 수 있어요. 더 큰 거는 스스로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그 PG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개발 국가에서 오다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아프리카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거기는 신용카드가 거의 없어가지고 결제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나 뭐 머니그램 이런 거 쓰는데 또 그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혹시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결제, 제가 쇼피파이에서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저기 업체들이 그거 좀 한번 좀. 저희도 된다 정도만 알고 있고 실제로 구축해 본 사례나 뭔가 이런 사용 사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피지사 연동할 때 혹시 그 비용을 청구하면 대행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대행료가 또 따로 측정이 되는 건지. 일단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는 그냥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된다 정도만 알고 있고 실제로 네, 또 질문하실 분. 사용 사례는 아직 네.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려고 여기 세미나 참석하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쇼피파이, 그러니까 그 쇼피파이가 미국 아마존 FBA랑 그 배송 시스템이 연동된다는 기사를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그거를 구현을 하는 거는 그 따로 이렇게 어려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존 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존 페이랑 그 FBA, 아마존 FBA도 연동이 되나요? 배송 시스템을 예. 그 쓸 수 있다고 최근에 아마존에서 예. 발표했던 기사를 봐서요. 네. 그런 그래서, 기능적인 거를 네.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아마존 페이를 쇼피파이에서 사용하는 연동하는 부분.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쇼피파이에다가 아마존 페이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 페이 같은 경우는 아마존 고객들이 쓰는 페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쇼피파이에 들어와서 내가 아마존 페이만으로 쇼피파이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휴를 해서 아마존 페이를 붙일 수 있다고 들었고 이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쇼피파이 페이먼트 안에서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 페이먼트가 네. 연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쇼피파이 페이먼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쇼피파이에다가 아마존 페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2017년도쯤부터 해서 그때 찾아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미국의 법인을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그 델라웨어주였나 어딘가에서 쉽게 미국 법인을 만들 수 있게 전자 우편으로 얘기 좀만 하면은 만들 수 있게 뭐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2017년도쯤부터 해서 그때 찾아봤을 때는 그거 앱이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런 배송 플랫폼이나 쇼핑 플랫폼을 다 묶어주는 또 앱이 있어요. 그게 쇼피파이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쇼핑 스테이션이나 쇼핑 이지 같은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사용하면은 다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앱이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런 배송 플랫폼이나 쇼핑 플랫폼을 다 묶어주는 또 앱이 있어요. 그게 쇼피파이에서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페이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고객만 그 앱을 사용하면은 이제 쇼피파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건 같이 또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고 나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구글 애저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말고 쇼피파이 자체에서 뭐 옥션이나 찌마켓처럼 자체 광고 시스템이나 툴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앱을 통해 가지고 뭔가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있는 알기로는 건지 아마존 어떤 방법들이 를 있는지 쓸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광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키워드 광고가 있을 것 같은데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요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구글이나 뭐 이런 플랫폼, 틱톡이나 이런 플랫폼들 광고를 다 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광고 진행하시면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광고 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할 때는 굳이 그 쇼피파이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광고 근데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해외로 나갈 때는 키워드 쇼피파이 안 광고가 쓰면 있어요. 오히려 키워드 불리하다는 광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 그 페이지 자체가 안에서 좋냐 나쁘냐 이거는 구글이나 계속 뭐 말씀하신 틱톡이나 것처럼 지역에 광고를 따라서 전혀 다르다 쉽게 연결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설명할 수 있을 것 광고 같습니다. 진행하시면 되고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광고 앱이 또 있습니다. 질문. 네. 그래서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 티큰 대표님이 그 쿠팡 같은 거 일본에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그 대표님들이 도와주셔서 거기에 올리면 그 야후 자펜이나 거기에 자동으로 이제 올리게끔 그거를 이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일본의 자사몰을 그 구축을 했을 때 동일하게 제 자사몰을 올린 것들이 그 야후 자펜이나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표님 거기 티쿤에 거기 그 쿠팡 같은 거기에 올렸는데 야후 재팬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추후에 제가 받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야후 재팬에 거기 수수료를 떼고 제가 받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확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저희도 이 작업을 한 게 최근이어서 그 가격 정책, 수수료 정책은 한 1, 2주 정도 더 지나야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누구나 앱을 설치하면은 일본 내에서 내 쇼피파이에 있는 상품을 뭐 라쿠텐이나 이런 아스컬이나 조조타운 같은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팔 수 있게 이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오픈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해외에도 오픈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근데 그럴 때는 무조건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제약이 많아서 시간이 좀 실제로 안 걸리겠지만 되더라고요. 말씀 주셨던 그래서 것처럼 뭐 직접 하더라도 뭐 일본 내에서 내 쇼피파이에 근데 또 있는 법인을 상품을 만든다고 해결이 되진 않잖아요. 광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남으니까. 자동으로 그렇지만 팔수 있게 이론적으로는 글로벌 임팩트 도움을 받고 글로벌 임팩트에서 만든 앱을 활용하면 그냥 자사몰 만들고 그걸 오픈 마켓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초창기는 또 티콘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법인 만들면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법인장 급여, 사무실 운영비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세이브하는 거죠. 예,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물류 인프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배송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류 인프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간단 어디서 가능한지 관리 같은 거. 관리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국내 배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뭐 CJ나 한진택배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판다고 하면은 내 물건이 한국에서 나가서 미국까지 배송하는 걸 도와줄 물류 회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물류 회사가 예전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좀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회사를 통해서 이제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런 물류를 내가 쉽게 이 쇼피파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게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을 설치하시면은
이 물건이 지금 어디쯤 도착했는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요. 네. 배송하는 걸 도와줄 물류 회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물류 회사가 예전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좀 많아졌고. 이런 지금 회사를 어떤 일 통해서 하고 싶으세요? 이제 쉽게 어떤 진행할 수 일을 있다는 이렇게 걸 구상하시는 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렸듯이 좋을 것 좀 같은데, 이런 일단은 쉽게 이제 쉽게 제 진행하기 경험으로는 위해서 이제 경험이 다 알려줄 수 다르니까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설치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물건이 지금 제가 어디쯤 이제 도착했는지 티콘이 이런 걸 10개국 실시간으로 체제를 확인할 수 있고, 만들었다가 그걸 진짜 고객들한테 회사를 알려줄 날릴 뻔했거든요. 근데 일본 한 나라만 파도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점유율 10%다 어떤 상품이 그냥 뭐 평생 먹고 사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만 지금은 제대로 하시고, 그게 이제 한 나라만 제대로 하면 투자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그때 나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그냥 뭐 여러 나라로 나간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나간다고 해서 마케팅비가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일본 판매하는 팀이 미국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두 개 다 망칠 수가 있어서 한 나라만 하기도 힘들어요. 그 저희 같은 우리 회사는 안정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중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했다가 회사 전체를 날려먹을 뻔해가지고 정말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나라 끝내고 그 다음에 티쿤하고 같이 상의하는 거죠. 뭐 티쿤 중국 나갔으니까 그 끼워서 나가고, 또 뭐 티쿤이 미국 열었어. 그러면 미국 나가고, 이게 훨씬 더 그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좀 전에 질문하신 건 다른 것 같아요. 물류 시스템 얘기는. 아 그래요? 하여간 이 해외 판매를 해볼 때 물류 이런 건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딱 내가 이걸 하겠다는 뚜렷한 구상이 생겼을 때 저희하고 상의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물류며 뭐며 이미 다 해결돼 있어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세상이 다 해결해 놨어요 이미.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자, 그럼 쇼피파이 질문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면 티콘 관련해서도 질문 받을게요. 다음 주에 어차피 이 티콘이 제공하는 거는 자사몰 진출을 지원하는 게 가장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티콘 재팬을 통해서 오픈마켓에 입점하고 그걸 일본의 각종 종합몰이나 전문몰에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티콘 아예 위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티콘이 다 이제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티콘 관련해서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네. 티콘이 제공하는 거는 자사몰 진출을 지원하는 게 가장 티콘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그 후생성 인증이나 좀 까다로운 그걸 알고 있긴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해결을 해놨다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티콘 재팬에 올리되 물류는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직구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티콘 한국 티콘을 통해서 일본 티콘에 수출을 하고 일본 티콘에서 개인한테 파는 게 기본 루트예요. 우리 이 과정에서 통관 처리를 여기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일본 법인이. 근데 여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소비 판매자가 일본 소비자한테 B2C로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직구죠. 예를 들어서 일본 고객은 티콘 재팬에서 김치를 사갔어. 그러면 그냥 역직구하는 루트로 만들어 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낵을 팔던 뭐 상관없어요. 아니, 어느 나라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방금 이런 질문이잖아요. 일본도 되는구나. 한국에 되면 일본도 된다. 왜냐하면 무역은 쌍방주의니까. 그래서 여기가 된다면 여기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99%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번가에서 이미 중국 물건 구입하잖아요. 똑같아요. 개인 통관번호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뭐 진짜 김치를
한 500종류를 팔겠어. 한국 거. 뭐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발효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거는 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여간 티코는 일본의 냉장 시설을 갖추려고 해요. 별로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럼 갖다 놓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수입해서 파는데 왜 못 팔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길이 열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중국산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김치 다 수입해서 팔잖아요. 뭐 그거 따라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수입해서 파는데 왜 못 팔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길이 열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중국산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김치 다 수입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앱이 없으면 앱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별로 그 기관하고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편번호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예, 별 문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상상 가능한 거는 거의 다 만들 수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다 됩니다. 앱이 없으면 앱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별로 기관하고 대표님께 질문 주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표님이 얼마 전까지 자사몰로 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말씀하셨는데 오픈 마켓은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변환하신 이유가 뭔지 하고요. 또 쇼피파이를 사실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데 쇼피파이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뭐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픈 마켓 구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단품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티콘이 수탁받아서 판매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렇다면 티콘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정책으로 도입한 건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자사몰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티콘한테 맡겨만 나왔자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팝니다. 티콘은 마진 많이 나오는 것만 팔지 모든 사람 걸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구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맡긴 것 그냥 구색 맞춰 놓는 거고 그 중에서 많이 팔리는 건 팔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마라. 티콘도 믿지 말고 다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데, 지금 이 구조, 오픈 마켓 구조는 제가 처음에 일본 비즈니스 할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간절히 하고 싶었었는데 오픈 마켓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도 끔찍하게 많이 들어가요. 이걸.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항의 받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이 기능이 안 돼요. 뭐 저 기능 안 돼요. 이건 또 왜 안 돼요. 이거 하다가 티콘 개발진이 다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을 만나서 이 두 분 장점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면은 금방 찾아줘요. 그래서 저는 이 쇼피파이 안에 반드시 오픈마켓 기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나는 쇼피파이를 가지고 오픈마켓을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금방 찾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픈마켓이 앱인 거예요. 그 쇼피파이 안에 인도에 있는 어떤 회사가 저 같은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마켓 앱을 10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픈마켓 앱이 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걸 잘해 주셔요. 그래서 상담하면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픈마켓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마켓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쇼피파이를 택한 이유는 해외로 나가는데 다른 툴이 없어요. 일본은 카페24 써도 됩니다. 오픈마켓 기능이 있어요. 카페24 안에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인터넷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저가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쿠팡만 살아남았잖아요. 오늘 뭐 꿈꾸는 이 팀장이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그 만든 영상이 마켓컬리는 과연 살아남을까? 제가 봤을 때 죽습니다. 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음악도 메론이 지금 1등이라 그러지만 유튜브 뮤직한테 무조건 따라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등만 살아남는데 굳이 다른 걸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좀 괴롭지만 지금 시대는 1등, 특히 인터넷 쪽은 1등만 살아남는다. 여러분도 벌써 구글 거의 쓰지 않으세요? 몇 년 전만 해도 구글 안 썼잖아요. 근데 구글이 이미 35%를 넘었다고요. 전 네이버 금방 따라잡힌다고 생각해요. 이거 구글에. 그렇다면 네이버 쓰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벌로 진행할 때는 쇼피파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답변 드립니다. 예,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네. 아까 특히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티셔츠 이미지 입혀서 한 그 앱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몇 년 전만 해도 구글 안 썼잖아요. 비슷한 식으로 구사를 한다. 티셔츠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이미지 같이.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그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 개수나 화면 설계 혹은 디자인이 어느 정도로 작업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우리 경험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요끼를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근데 요끼라고 용기점이에요. 용기점. 일본향 용기점인데 쇼피파이로 처음 만들어서 이제 외주 줬어요. 외주 제작 비용이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으로 만들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 앱을 붙여요. 시도 때도 없이 앱을 붙여야지만 이게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만드는데 4천만 원인데 그것도 뭐 가격이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근데 4천만 원. 그다음에 어떤 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용어가 없는데 화장품 상자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 포장 상자. 만들고 나서도 거의 한 5천만 원에 제작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하면은 계속 돈이 뛰는 거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장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앱을 찾았어. 그럼 확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워낙 잘해 주시더라고. 8,000개 앱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앱 찾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 이제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상자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사례로는 뭐 4천만 원이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구조가 복잡하면 질문이 없으면 일단 마치는 거로 하고요. 저기 일단 다음 주에 그 자사몰로 일본 진출 그리고 티쿤 재팬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너무 허접해서 왜냐하면 이제 뼈대만 만들어놔서 한번 보실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사례로는 4천만 원이었는데 이건 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 일단 마치는 거로 하고요. 썰렁하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들어가면은 팔다리는 다 있어요. 오장육부도 다 있고. 근데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니까 썰렁할 뿐이지 이런 건 이제 뼈대만 되면 나머지는 코딩 이렇게 꾸미기잖아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티쿤 재팬을 활용하셔도 되고 혹은 아예 저희한테 위탁 의뢰하셔도 되도록 직접 하시면 좋은데 직접 하시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일본인을 채용하라는 데서부터 안 하시니까 아예 안 해버리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품이 여러 개일 때는 되는데 제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잘해 드리려고 애쓰죠. 뭐 다행히 티코는 이제 자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위험한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잘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다음 주엔 그거 설명 다시 한번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오시거나, 또 오늘 처음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하고 있는데 뭐 스트리밍 방송으로 하든가 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새해에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이렇게 저희 쪽에서도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두 분도 잘 모르는 게 많겠지만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네,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다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바로 가지 마시고 저희랑 다 한 번씩 얘기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 돌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그 뭐야, 고급 과정 진행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분이? 이거 네. 쇼피파이? 그래서 쇼피파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적인 강좌는 다 알려드렸는데 좀 더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오프라인 실습하고 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좀 있어가지고 그 과정도 혹시 생각 중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간 그거는 이제 뭐야, 고급 과정으로 해서 좀 더 진행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때 또 만나 뵙고 좋은 이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모집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프라인 실습하고 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좀 있어가지고 그 과정도 혹시 생각 중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간 그거는 이제 뭐야, 고급 과정으로 해서 좀 더 진행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때 또 만나 뵙고. 그 상품이 별로 없을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엑셀로 관리할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관리 재고 추적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아마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예, 상품 관리용. 예. 그 상품이 별로 없을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엑셀로 관리할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